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설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철환 입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셔서 이제 어떤 얘기 해주셨냐 하면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셨는지. 네. 근데 그것도 너무 뭐랄까요? 이 아름답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주일학교 때, 네. 여름 성경학교 때, 네. 그때의 기억이 그런 걸 얘기해 주셨고, 그 자양분이 됐다고. 그리고 예. 그때의 교회가 지금은 약간 공터가 돼서 이제 지나가실 때마다 또 가서 보실 때마다 약간 마음이 쓸쓸함이 있으시다는 말씀도 그랬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성장 배경이 골목의 가장 막다른 집. 네. 아마도 추측컨대 가장 형편이 쉽지 않은 네. 집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삶의 경험들이 나중에 작품 활동할 때 약간 자양분이 됐다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궁금한 거는 이제 작가시잖아요. 네. 소설가시고. 근데 어릴 때부터 꿈이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셨나요? 저는 그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림을 정말 네.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것도 참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칭찬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예? 정말 제 삶 속에서 네. 가득 느껴지는데 예? 제가 그림을 그리면 엄마 그다음에 형제들이 늘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아마 그때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자꾸 그림을 그리니까 더 잘 그리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경험이 쌓이니까. 네, 네. 조금씩 더 나아지죠. 예? 그러면서 화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정말로 실제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네. 그 그림들을 볼 때 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천재들이 있잖아요. 예? 예, 천재들이 그리는 그림들. 예?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림들. 예? 특히 채색에서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나는 그러면 물감이 아니라 언어를 진료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 돼도 좋겠다 생각해서 글을 썼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림을 좋아하니까 제 책 속에는 거의 모조리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을 출판사에 섭외해달라 그래서 그림을 넣기도 했고, 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나중에 직접 그림.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자. 예?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잘 그리는 그림이 절대 아니지만 예? 글을 쓴 사람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그렇죠. 맞아요. 있다고 좀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토리텔러셨네요. 그렇죠. 스토리텔러인데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림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으셨는데 화가가 네. 돼서. 근데 이제 어디든 뛰어난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그럼요. 와, 그래서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걸로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해서 근데 그것도 흥미로운 게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또 글에 재능이 있는 거가 꼭 같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네. 사람들은 글에 재능이 있으면 또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재능이 좀 있으셨나 봐요. 관심도 더 있으셨고.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한테 네? 참 좋았던 건 네? 그게 어떤 분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그 성경 말씀처럼 제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게 예? 저는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직한 거예요. 네? 무엇이든지 생동적인 것은 대중의 언어로 쉽고 간결하게 쓰여진다. 예, 이게 어떤 분의 말씀이에요. 예? 아주 유명한 분의 말씀이거든요. 예? 그분 글 쓰시는 분이고요. 예? 그분의 언어를 성경 말씀처럼 예? 제 안에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간직했어요. 예? 그러니까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대중의 언어로 예? 쉽고 간결하게 쓴 글, 그런 것이 오히려 생명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에너지가 있다면 네. 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그걸 글을 도구로 과정으로 이제 쓰는 거네요. 네네. 쉽고 아. 간결하게 쓰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대중의 언어로 예. 그것이 오히려 생동적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 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런 글을 그냥 담담하게 쓰면 된다.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탄길까지 가려면 이 뭐라 그럴까요? 단번에 그렇게 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많이 쓰셨을 것 같고 많이 보내 보셨을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출판사에서 몇 개 출판사에서 얼마나 그렇죠. 거절을 당하고. 많이 거절당했습니다. 연탄길 원고는 뭐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거의 뭐 제가 10번 가까이 거절당했어요. 10번 가까이 연탄길 원고가 네. 10번 가까이 거절. 그러니까 어느 출판사로 표류하는지도 나중에 모를 정도로. 그분들끼리 난 별론데도 한번 봐봐 이렇게 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많이 보내놓으신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네. 뭐 이 사람은 무명이니까 예. 어차피 책을 내기는 참 그런데 예? 원고는 나쁘지 않았대요. 그럼 출판사를 이직하면서 예? 옮길 때 그걸 그냥 직원분이 출판사로 가져가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연탄길 원고도 예? 한 담당자가 예? 그 원고를 이제 회사를 떠나면서 네. 버릴 수 있었겠죠. 예? 그냥 파일에 꽂혀 있던 거니까. 예? 근데 그분이 안 버리셨어요. 그래서 서랍에 그냥 넣어놓으셨는데 예? 새로 오신 분이 서랍을 보다가 뭔가 원고봉투 하나 있어서 예? 그걸 읽어보니까 예?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연탄길이 나온 거예요. 그 출판사예요? 예, 그러면? 예. 그분이 새로 와갖고 그냥 우연히 책상을 열었다가 그 원고가 연탄길이 된 거예요. 의도치 않은 인수인계네요. 네. 근데 처음 드라마틱했죠. 쓰실 때는 왜 그걸 쓰셨어요? 처음부터 그런 약간 소소한 이웃의 이야기를 쓰시려는 거였어요? 아니면 다른 것부터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네. 뭐라 그럴까요? 제 안에 왜 그런 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가 지금 가슴이 아픈데요. 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네.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 영감을 준 수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예. 저는 최민식 선생님 지금 고인이 돌아가셨어요. 예. 최민식 선생님 사진집 종이 거울 속의 슬픈 얼굴. 예. 거기 보면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예.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사진 속에 담겨 있거든요. 글도 있고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구질구질하지 않고 아주 고귀한 사람들의 삶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연탄길 속에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저는 가난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진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애절함과 진실함이 더 많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저는 물론 연탄길이 많은 분들이 읽게 된 이유도 그거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거 공감할 것 같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그 응답하라라는 시리즈 중에 88년도를 배경으로 한 응답하라가 있었어요. 드라마. 네네. 봤죠. 보셨어요? 네, 아주 근데 그거 보면 가난 속에 있는 이웃의 그 연대 같은 게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담겨 있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요즘이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 자유운동, 프랑스 자유운동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장자코 루소, 장자코 루소의 에밀이란 책을 읽다가 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게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 중에
누구를 가르치겠냐고 묻는다면 네.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잣집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예.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미 예. 가난이 가르쳐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거 저는 그 말씀 하시길래 네. 나는 가난한 애들을 가르치겠다. 네. 걔네가 더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루스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루 선생님께서는 네. 반전이 있네요. 네. 그들은 이미 배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 아이들은 네. 자기 몫의 사과를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엄마가 안 먹은 사과일 수도 있고요. 예. 형제하고 반을 나눠 먹은 사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삶의 진실과 많이 가까운 것들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결핍이 주는 결핍이 가르쳐주는 그렇죠.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혜 혹은 진짜에 대한 탐구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탄길이라는 원고를 만드셨고 여러 출판사에 내셨고 그 중에 이제 아까 그 의도치 않은 인수인계로 인해서 한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세상 말로 잘 됐잖아요. 네. 연탄길이. 네, 잘 됐죠. 잘 됐어요. 근데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그 막 어떻게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네. 근데 작가님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잘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이철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